안녕하세요. 중앙외과 원장 윤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치루, 농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치루, 학문주의 농양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문에는 학문선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거냐면 이 안에서 분비물들이 나와서 변을 부드럽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그 항문선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런 염증이 점차 커지면서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농양이 고름이에요. 농양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고름이 결국 바깥쪽으로 터져 나오게 되면 길이 남게 돼요. 항문 안쪽과 바깥쪽에 연결되는 길이 남게 되는데 이걸 치루라고 해요. 그래서 학문주의 농양과 치루는 근본적으로는 같은 질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갑작스럽게 부으면서 아파요. 뭐가 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점점 더 나빠져요. 그게 보통 대표적인 학문주의 농양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치질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부어오르고 아플 수 있어요. 많이 아플 수 있는데 치질의 경우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좋아지지만 농양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치루 같은 경우에는 고름이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면 길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길이 막히게 되면 다시 골마요. 그래서 옛날에 심하게 아팠다가 좋아진 적이 있고 반복해서 붓고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고름이 터져 나오니까 어때요? 진물이 쭉 나오겠죠. 진물이 나오면서 아팠던 게 좋아진다. 그리고 진물이 계속 나오면서 항문이 축축하고 진물이 나오고 그리고 그 부위가 염증과 섬유화를 거치면서 단단하게 만져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가 돌기가 만져져요. 이런 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문주의 농양이 어떤 식으로 생기느냐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항문선에서 생긴 염증이 곪게 되는데요. 이게 아래쪽으로 뻗칠 수도 있고요. 옆으로 뻗치기도 하고 직장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거기에 따라서 고름의 위치가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또 환자의 증상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수술 방법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농양은 이게 터지지 않게 되면 빠른 속도로 곪고 빵빵해져요. 이게 풍선에 부풀릴 때 빵빵해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주위로 이렇게 길을 내게 돼요. 주위 조직으로 뻗쳐나가면서 이제 점점 농양이 커지면 주위에 있는 조직이나 신경, 근육의 손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심한 통증을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이게 몸에 고름이 생길 때는 어때요? 막 춥고 떨리고 그런 오한과 발열이 생기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이라고 하죠. 몸 혈관 안으로 이제 균이 들어가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동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고름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응급으로 수술을 해서 배농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양에 대해서 제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빠르게 고름을 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름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생제 먹으면 좋아지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항생제를 우리가 먹으면 항생제는 혈관 안에서 작용을 해요. 혈관 안에 어느 정도의 농도가 올라감으로써 몸에 있는 균들을 죽이게 되는 건데 이게 고름집 안에는 혈관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그게 그냥 고름이고 균 덩어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쓴다고 다 좋아지지가 않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좋아질 수 있지만 절반 이상은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점차 더 나쁜 상황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응급으로라도 배농을 하는 게 중요해요. 치료는 왜 수술해야 하냐면 계속 반복이 돼요. 반복돼서 곪고 터지고 진물이나 통증이 만들고 이게 곪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저기로 길을 낼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재발률이나
괄약근이 손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에는 항문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남아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악화될 수 있어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항문 바깥에 구멍들이 나게 되는 거고, 이로 관련돼서 암이나 그런 것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치루관 절개술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수술법이 간단하고 재발이 적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 중에 하나죠. 괄약근 사이로 난 길을 찾아서 열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항문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배액관법이라고 하는데, 괄약근의 손상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괄약근을 한 번에 열지 않고 단계적으로 함으로써 항문 괄약근 손상에 의한 증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괄약근 보존 수식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괄약근을 최소한으로 절개하지 않고 치료관을 결찰해서 절제하거나, 아니면 괄약근을 연후에 다시 그걸 보강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이렇게 그 안으로 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길을 찾아서 그냥 열어놓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게 깊이 있는 고름을 한 번에 이 안에 있는 괄약근을 다 열지 않고 고무줄을 묶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수술하게 된 배액관법이라든가, 아니면 안으로 난 길을 찾아서 이 길을 묶어서 잘라내는 괄약근 보존 수식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그 안에 주사를 넣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관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도 사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항문에 농양이 생기고 치루가 생겼을 때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게 될 텐데, 요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농양은 빨리 배농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배농을 하고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는 많은 경우에는 낫지 않고 반복돼서 대부분의 수술이 필요해요. 치료가 절대 낫지 않나요? 라고 하면 치료도 나아요. 저절로 낫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확률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가 저절로 나아서 없어지는 경우보다는 반복해서 환자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냥 마냥 적은 확률만을 생각을 하고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것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반복되고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습니다. 치료와 농양은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설사 혹은 반복적인 찢어짐, 배변의 문제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좋은 배변을 위해서 식사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치료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그 후에도 계속 식사 조절이 안 돼서 매일 설사를 하고 혹은 변비가 돼서 매번 다시 찢어진다면 그 환자는 또 치료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료 수술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변이 묽으면 첫째, 치료가 또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둘째, 변이나 점액에 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